문법 공부를 왜 하는지부터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볼게.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들에게 이렇게 너희들 문법을 왜 공부하니? 그러면 어떤 극단적인 대답을 들어보면 문법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고, 문법 공부 그건 할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문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한다. 그거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문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문법 문제를 안 틀리고 정확하게 다 맞추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한다. 이 미친놈입니다, 이거. 이따위 사고방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문법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뭘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 영작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앞으로 영어 논술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서울 강남에서는 이미 영어 논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는 정확하게 읽고 쓰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문법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2번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면 1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번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한 사람은 문법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말 알겠죠? 흡사 그 악기에서 보면 색소폰을 공부를 한 사람은 클라리넷을 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클라리넷이나 색소폰은 둘 다 마우스피스가 똑같은데, 클라리넷을 배운 사람은 둘 다 연주할 수 있지만 색소폰만 배운 사람은 그렇다고 선생님이 색소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클라리넷을 배운 사람은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어도 색소폰만 배운 사람은 클라리넷을 손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법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문법 강의 자체를 10분짜리 100강을 합니다. 10분짜리 강의가 총 100개가 됩니다. 100개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10분짜리로 이렇게 다 쪼갰냐 하면, 여러분들 그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광고 카피 들어보신 적 있죠? 베스킨 라빈스 31, 그죠? 뭐 정항우 케이크인가? 그죠? 거기서 보면 또 이 케이크나 이 아이스크림 선전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그러는데, 문법 강의도 이제 골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시험 범위가 수동태인데, 고등학교 2학년 뭐 능률출판사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뭐 금성출판사 각각의 교과서에 대해서 내일 시험 범위가 수동태의 대절의 수동태인데, 혹은 뭐 4형식, 5형식의 수동태인데, 수동태 조항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들으면 되는데, 인터넷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단에서 강의를 들으려면 수동태 강의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1시간,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수동태 3형식, 4형식, 5형식의 수동태가 있고, 그리고 수동태의 시제가 있고, 그죠? 수동태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절의 수동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역 동사, 지각 동사의 수동태 5형식에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구의 수동태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라 그래서 전치사가 다 달라지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동태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내일 시험 치는 게 요 수동태의 시제와 대절의 수동태만 시험을 친다 그러면 요것만 들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법 강의에서는 수동태의 시제와 대절의 수동태는 각각 10분이니까 20분이면 끝날 걸 네가 1시간, 2시간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가정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정법 현재가 있고, 그지?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미래가 있죠? 가정법 미래가 있고,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도 3개나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이 있고, 그지? 혼합가정법이 있고, 머리 복잡합니다. 그리고 if 절 대용어구, 그죠? if 대용어구가 있고, I wish 가정법이 있고, as if 가정법이 있고, I wish 가정법,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골 꼬집습니다. 한마디로. without 가정법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시험 범위에 만약에 혼합가정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만 해야 되거나 아니면 IBC 가정법이나 as if만 시험에 나온다고 쳐봐요. 이것만 들으면 되는데 왜 미쳤다고 이걸 다 듣고 앉아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 다 끝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에 따라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하루에 10개씩 들으면 열흘이면 작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루에 5개씩 들으면 뭐 일주일에 뭐 2, 3일 간격으로 듣게 된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 안에 다 끝내실 수가 있고 2바퀴, 3바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문법을 완전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쪽 내셔야 여러분들이 특목고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메라 쪽으로, 카메라가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장 문법에서 가장 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터치해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단어가 2개 이상이면 구 아니면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치? 단어가 2개 이상이면 구 아니면 절이라 그랬다. 그죠? 구 아니면 절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들, 심지어 대삐리들, 그리고 일반인들, 직장인들까지 다 있을 텐데 구와 절의 구별 기준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 한자 이게 뭐죠? 이게? 중학생들 대답해봐 이거? 없을 무자죠? 요건 뭐죠? 있을 유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없으면 구라고 그러고 있으면 절이라고 그런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구는 우리가 유식한 말로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phrase라 그러죠? 그렇지? 자, phrase. 좀 있어 보이죠? 자, 절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close라 그럽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phrase나 close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얘는 구고 얘는 절이다라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단어가 2개 이상인 덩어리들은 항상 구 아니면 절이구나. 2개라고 안 했습니다. 2개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명사 역할은 주어, 보어, 목적어입니다. 자, 주어를 우리는 약자로 S라 그러고 보어를 약자로 C라고 그러고 목적어를 약자로 O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S 같은 경우는 subject라는 단어가 있고 선생님 블로그에 다이어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는 complement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어고 목적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bject라고 그럽니다. 얘가 동사일 때는 object라고 발음을 하는데 명사일 때는 object라고 발음합니다. 이거 subject, complement, object. alright? 자, 그래서 SCO입니다. 그죠? 오케이. 외울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SOC 머리에 쏙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은 문장에서 보어로 쓰입니다. 자, 이 보어로 쓰여요. 형용사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I am a boy 하면 명사 보고요. I am happy 그러면 형용사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얘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지? 선생님 문법 설명할 때 명사를 꾸미는 새끼들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는 항상 빼도 된다는 거. 빼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쓰고 싶으면 쓰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게 문법적인 마인드에서는 쓰고 싶으면 쓰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게 수식어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자, 부사 역할은 형용사, 부사, 동사, 수식이라 돼 있죠? 자, 수식이란 말은 자, 꾸며준다는 말인데 네가 꾸미기 싫으면 안 꾸미면 되잖아. 그러면 문법적 마인드라는 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문법적 지식에서는 영어 문법적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수식한다는 말들은 전부 다 빼도 틀리는 문장이다, 안 틀리는 문장이다? 안 틀리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자, he wants to be a teacher. 그는 원합니다. 자, 선생님의 그 직독직해 이론에 보면 투부정사는 하나의 명사로서 4번이라고 선생님이 간주를 하죠. alright? 자, 투부정사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he가 뭐가 되느냐 하면 주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wants가 동사가 됩니다. alright?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그 다음 to be a teacher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고, 이걸 우리가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명사로서 선생님이 4번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명사구라고 해야 되겠어? 명사절이라고 해야 되겠어? 명사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동사는 있을 때 주어가 없죠? To be a teacher. 그죠? 주어는 없는데 동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이라고 할 수 없고 구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 역할은 SOC. 그래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앞에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명사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 주어, 보어, 목적어. 혹은 주어, 목적어, 보어. SOC. 쏙! 그지? 형용사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 보어나 명사 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명사 수식. 그 다음 부사는 뭐라고 그랬죠?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수식은 쓰고 싶으면 쓰고 빼고 싶으면 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If it is a fine tomorrow, let's go on a hike. 내일 날씨가 맑으면 let's go on a hike. 그러니까 하이킹 가자 이 말인데, 여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자, 부사는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조건, 목적, 양보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7가지. 자, 머리 아프죠? 자, 그러니까 차근차근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둡시다. 자, 부사는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조건, 목적, 양보. 시간, 장소, 원인, 결과. 그 다음 조건, 목적, 그 다음 양보. 적어라, 적어.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조건, 목적, 양보.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시간, 장소. 어떤 이야기든 옛날에 시간적 개념과 어느 마을에 장소가 나오죠? 시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과관계라 그러죠? 원인과 결과관계. 그죠? 시장, 그 다음에 인과, 그 다음에 조건, 목적, 양보.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외워버리면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조건, 목적, 양보. alright? 자, 그러면 if it is a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맑다면 이건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부사라고 해야 될까요? 부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사절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으니까. alright? 자, 그 다음 the man at the door is my teacher. 자, 그러니까 문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나의 선생님이야. 여러분, 내가 노란색은 다 수식이라 그랬지. at the door. 자, 얘 at the door이 the man을 꾸밉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규정한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면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8번입니다. 그죠? 하나의 명사, 즉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 즉 뒤에서 꾸며주는 애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걸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되, 이 the man, 이 모기 새끼가 왜 왔다 갔다 지랄이야. 그죠? The man at the door is my teacher. 그러니까 문에 있는 그 남자는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the man이고요. 그지? the man, 주어. 그 다음에 is, 그죠? 그 다음에 my teacher. SC입니다. 그죠? 그래, the man is my teacher인데 at the door이 꾸며졌으니까 얘는 명사를 꾸몄으니까, 그죠?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형용사인데 형용사구라고 해야 되겠지? 자, 줄여서 편의상 형구라고 하겠어요. alright? 자, 그 다음 4번 everybody loves him. 모든 사람은 사랑한다 그를 because he is very kind. 그죠? 왜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가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죠? 이거? 오케이. 부사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유,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조건, 목적, 양보. 원인, 이유. 원인이나 이유나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사, 선생님이 규정한 직독직해 이론에서는 하나의 부사 5번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부사절을 선생님 5번으로 처리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everybody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loves, 그 다음에 him. 자, 5번 한번 들어가 볼까? The question is how to cross the river. 자, 문제가 주어입니다. 그치? The question. 주어고 is 동사. 그 다음에 how to cross the river. 하나의 명사 1번이 뭐였더라? 의문사 더하기 뭐야? 주어 동사 의주동. 혹은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그래서 how to cross the river. 그래서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니까 하나의 명사 1번이었고요. 자, 명사는 명사인데 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동사만 있기 때문에 뭐죠 이게?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하나의 명사로서 명사구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명구라고 적을게. 오케이. 6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Though he is poor, 비록 그가 가난하지만 he is honest. 그는 정직합니다. 그러면
그가 비록 가난하지만 영어 문법에서 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 먹을 테니까 너 2개 처먹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양보는 뭐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양보는 비록 뭐뭐 하지만 또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 2가지 개념의 표현을 다 양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가난하지만 he's honest. 그는 정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양보니까 하나의 부사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자, 7번 들어가 보자. Wait here till I come back. 자,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되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뭐 다 배웠겠지만 이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내가 되돌아올 때까지 해서 till I will come back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till은 뭐뭐 할 때까지 자 시간의 부사절로 봐도 되고 조건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뭐 할 때까지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의 부사 5번이죠. 그죠?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죠? 오케이.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Wait, he wants to be a teacher. 자, 그는 원한다. To be a teacher. 자,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관사도 단어로 치거든요. 4개의 단어인데 하나의 명사로서, 그죠? 목적의 역할을 하거든. 하나의 덩어리로 쳐주자는 거야. 그래서 단어가 어차피 2개 이상이니까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구 아니면 절인데 주어 플러스 동사가 없어서 구라고 했고 얘가 하는 일이 목적어니까 명사. 그래서 명사구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f it is fine tomorrow. 자, 이건 조건이죠. 그죠? 조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었죠? 그 다음 the man at the door. 자, 이 at the door만 놓고 본다면 밑줄이 at the door만 있으니까 얘가 하는 일은 the man을 꾸몄으니까 명사를 꾸몄으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because he is very kind. 그가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그죠? 그지? 아, 여기 선생님이 부사절이란 말을 안 적었네. 이런 성의 없이. 그죠? 부사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지?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도 하나의 명사 덩어리니까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의주동이 왔다면 명사절이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손잡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hough he is poor. 비록 그가 가난하지만 양보의 부사절이었고 그 다음 till I come back. 내가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의 부사절이었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강에서 보도록 합시다.